자,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대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주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는 꾸벅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죠, 어제 10월 4일날 오전 10시에 저희들이 남양주시에 농지법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가서 농지법에 관련된 면담을 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문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면담 그 방문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왕숙지구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국토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숙지구 수용지역의 대상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그 통신물 관련 시설 창고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녹색도시과에서 수용지역은 부과하지 말라 이런 유권 해석을 가지고 이제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남양주시 공무원들도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왕숙지구는 상당히 좀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수용당하면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던 왕숙지구 주민들, 동료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왕숙지구 관련 대책이 또 특히나 왕숙지구 국대이들 홍희준 국장 또 이덕우 위원장님들 모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왕숙지구의 좋은 일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특법이 12월 30일까지 훼손지 정비사업의 대상자들한테는 접수하는 기간을 3개월 동안 연장을 해줘서 저희도 사실은 한숨 돌렸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또 항의 방문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남양주시 국토부가 저희 국대일을 단체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대화 파트너로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법 소송 집행정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도대체 집행정지가 뭐냐, 농지법 소송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은 소송을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농지법에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법에 잘못된 걸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아니면 또 처분 의무기관에서 명령기관으로 넘어갔을 때 집행정지를 시켜달라, 이게 이제 집행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같이 방문했던 표재권 위원장님은 이제 저보다 1년 늦게 농지법에 단속이 됐고, 같이 방문했던 유영재 의원과 저는 농지법 소송 동기입니다. 집행정지 1기입니다. 1기. 저희들이 농지법 소송을 하고 담당 변호사가 집행정지 신청은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정지를 꼭 신청을 해야 되느냐, 신청을 해도 집행정지를 접수를 해도 받아들여지질 않는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해달라, 접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남양주시한테 그 결과, 그러니까 접수를 했다라고 상황을 얘기해 줬고,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공무원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극적으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제 소송을 그 검사가 이렇게 주의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가 철저하게 어떤 소송이 되면 또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남양주시가 답변을 잘 썼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이렇게 인용 결정은 합당하다, 이런 내용의 취지의 글을 적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신 남양주시 또 이 농업정책과 담당자분들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쑥스럽게 공무원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부과하고 단속하니까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또 면담을 가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남양주시 공무원들
저는 항상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농지법 소송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유영재 의원과 같이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서 패소를 하고, 그러니까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시간을 좀 끈 다음에 패소하고, 또 2심에서도 역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시간을 이렇게 좀 벌면서 패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상고 지금 이제 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법원에서는 시간을 많이 끌지 못하고 뭐 거의 뭐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제 집행정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상당히 저희들은 이제 막다른 길까지 이제 와 있다는 거죠. 네, 농지법은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 농지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농지법은 19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해 9월에서 11월까지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한다는 거죠. 9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에서 11월까지만 잘 피하면 농지법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9월에서 11월 때까지 실태 조사를 하고, 행정센터, 동사무소 뭐 이런 데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12월 달, 1월 달에 취합해서 남양주시에 올리죠.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그해 3월 달, 4월 달에 발송을 하면서 청문회를 실시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그해 가을, 그러니까 뭐 9월 달, 뭐 7월 달, 8월 달 정도에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의무 기간 들어가기 전에 원상복구를 했을 때 가장 좋지요.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의무 기간에 들어갑니다. 1년 주죠. 1년 동안 의무 기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의무 기간 들어가면 바로 원상복구 해도 좋지만, 결국은 원상복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의무 기간이 끝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에 전부 다 또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한 사람은 이제 의무기간 때 벗어날 수 있죠. 의무기간 전에 원상복구는, 의무기간 들어가기 전에 원상복구는 뭐 피해갑니다만, 의무기간에 들어가서 원상복구는 3년 동안 농지법을 걸리지 않게 저는 3년 동안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완전히 농지법을 탈피를 하는 겁니다. 의무기간이 넘어가고 명령기간이 넘어가면 그때는 농지를 처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매매나 명의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도대체 농지법에 걸리면 걸리는 거지 왜 자꾸 팔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경제 유전의 원칙에 이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 8조에 보면 농업 경영 목적을 가진 사람만 농지를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지를 살 때는 농취증도 받고 뭐 경영계획도 써도 이렇게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어겼다고 해서 이제 농지법, 그리고 농사를 안 졌으니까 결국은 농사를 질 사람한테 매매를 해라, 처분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상식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시청에서는 어떤 면담을 하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라고 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부과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를 떠나서 소송 중에는 부과를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했고요. 담당자는 본안 심리 후에 그리고 부과할 테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2심 패소하고 대법원의 상고 중에 부과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농지법 대책 협회에서는 어떻게 세울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농지법은 상한제를 만들어 달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제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농지법은 20년 전에 만들어지면서 공시지가의 20%를 부과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때 당시 농지는 정말 저렴했습니다. 몇천 원, 몇백 원, 몇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슨 경상북도, 무슨 상주, 무슨 전라북도, 무슨 고창, 부안, 뭐 이런 곳에 농지는 정말 저렴하다는 거예요, 공시지가에. 그래서 공시지가의 20%를 부과를 한다라고 해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농지는 만약에 걸리면 그냥 한번 갈아서 원상복구하면 쉽기 때문에 농지법이 이렇게 무서운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농지법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경기도, 구리, 남양주, 하남 농지를 그러니까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사람들, 즉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로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를 지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까? 말이 조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만은 아무튼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평당 2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농지에 농지법 공시지가 20%를 부과하면 1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거의 3억 4억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올리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20%씩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얘기도 하죠. 제곱미터당 5만원, 그러니까 평당 16만 5천원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제가 있는 거죠. 농지법도 상한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그 땅에서 1000평에서 농사 지어서 얻는 수익이 얼마 됩니까? 농사 안 짓는다고 3억 4억씩 벌금 때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농사 지어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거기다가 배추 그리고 고구마 감자 심어서 얼마나 벌겠다고 공시지가에 20%를 때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제를 만들어 달라는 게 그 남양주시 우리 농업정책과 담당자 얘기였고요. 저희들도 집회할 때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남양주시에서도 지금 농림부한테 그렇게 항의 서한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농지법 상한제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훼손지 접수 시 개특법처럼 유보해 달라. 이제 국가가, 시가, 국토부가 원하는 내 땅 30%까지 뺏겨가면서 훼손지 정비 사업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사를 안 짓는다고, 우리는 이제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그러니까 불법을 치유할 수 있는, 불법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접수를 한 거 아닙니까? 돈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지법은 없어져야죠. 그러면은 창으로 가는데 농사 안 지었으니까 맞고 가라? 정말 억울한 겁니다. 왕숙지구가 수용지역이기 때문에 개특법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나라에다가 30%씩이나 어떻게 보면 정말 기부채납, 수수료, 뽀찌, 뽀찌는 방송용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농지법 정말 봐줘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농지법 애교 40% 삭제해라. 그러니까 농지처분 의무 기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게 애교 40%입니다. 이 애교 40% 삭제해달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와 남양주시 그리고 주광덕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공문 보내달라고, 협조해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정명령을 촉구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주광덕 국회의원님도 이번에 그 훼손지 정비사업 나올 때까지 남양주시 남양주 여의도에서 그 녹색도시과 과장들을 불러서 얘기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농지법에서도 또 한 번 고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볼 계획입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주광덕 의원님하고 지역구다 보니까 친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협회에서 농지법 부탁 들어가면 잘 좀 해달라, 이렇게 여러분들 좀 부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 우리 또 협회에서 농림부 항의 방문 들어가야죠. 세종시
한 달에 2번, 3번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지법 해결해야 됩니다. 상한제를 만들어라. 훼손지 접수하면 개특법처럼 유보시켜라. 농지법 애교 40호 삭제해달라.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뭐 참 가장 흔한 얘기입니다. 국대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지 정비사업에 못 들어가는 주민 여러분들도 정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에 밴드가 훼손지 얘기로 도배가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훼손지가 조금 잠잠해지면 회공모에다가 훼손지 얘기는 쓰고요. 국대의 밴드에는 정말 남아있는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협회에 회원가입도 좀 해주시고요. 뒷짐지고 가만히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쩍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뭉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또 지역 국회의원, 국토부, 저희 협회를 잘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 되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작년에 걸렸던, 그리고 또 17년도에 걸렸던 개특법 이행강제금이 아직까지 부과가 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노력하고 시와 소통하고, 물론 시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합니다만은 이것 또한 우리가 뭉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냥 협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이렇게 주시만 하고 계시는 분들 반드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밴드에 보면 공지사항에 뭐 저희 협회 회원 가입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입해 주시는 그 소식 하나하나 들릴 때마다 집행부는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노력해서 농지법, 이제 개특법 훼손지 정비 사업에 의해서 이제 농지법의 힘을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